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수락하면서 다시 중앙정치에 복귀했습니다. 임기가 2년이나 남은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보니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을 중심으로 출범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에 임명된 원희룡 지사도 출범식에 참석해 중도 보수 새 결집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4월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후 2년 만에 당적을 갖는 것입니다. 당의 최고위원은 정기회의는 물론 중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에 참석해야 해서 도정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상적인 회의 참여 때문에 도정이 소홀하지 않도록 대표님께는 이미 도정에 긴급한 일하고 부닥칠 때는 못 올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간접으로 메시지를 전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하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인데다 현직 지사가 최고위원직을 맡는 것도 이례적이고 도민과의 약속도 깬 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초비상이고 제2공항 문제 등 지역 혈안이 산적해 지사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당의 그런 최고위원직을 수락을 하면서 동시에 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큽니다. 지역의 현안도 많고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문제부터 중앙정치와 지방행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원 지사. 지역 민심만 잃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제주시 을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오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돕고 든든한 제주를 만들겠다며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4년 전 20대 총선에서 부상일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으며 이번 선거에서 부승찬 예비후보와 당내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소개하는 나는 예비후보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을선거구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를 김항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차주홍입니다. 왜 출마하게 됐느냐면 국회의원으로서 남북 통일을 이루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남북 통일이 되면은 국방비가 지금 예산이 한 5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50조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노인복지에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다 무상으로 해서 지상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생계비를 유지할 수 없는 감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생계 유지에 이제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80만 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를 국가가 보존하는 그러한 육성법을 만들겠습니다. 막노동에서 학원 강사를 걸쳐 휴업에 있는 택시회사를 인수하였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사관계가 대립되었지만 잘 타협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 25년 동안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실천한 약속한 공약을 굳건히 이루어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살고 있고
근로 지급 총액에서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액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이 원활히 사회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차차차, 다 함께 차지용!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국내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제주 노선 항공기 탑승률이 호전되고 관광객 감소세도 줄고 있음에 따라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합니다. 다른 지역 공항과 지하철, 영화관 등에서 감염병 청정 제주 이미지를 집중 홍보하고 128억 원을 들여 제주 관광 온라인 할인 행사 등 마케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대정 해상풍력 사업을 놓고 도의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했는데 다음 달 임시회에서 대정 해상풍력 발전 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2011년 대정읍 무릉 1, 2부터 동일 1, 2까지 대정읍 해안가 5개 마을 앞바다에 200메가와트 규모로 추진됐던 대정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민 반대에 결국 재작년 동일 1, 2 해상에서만 풍력 발전기 18기를 설치해 100메가와트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해 지난해 9월 도의회는 주민 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풍력 발전단지 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6개월째 심의가 미뤄지자 찬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도의회가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찬성 주민들은 대정읍 일대의 양식장 증가로 수질이 나빠져 어획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 시설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년 전 우리에게 골칫덩어리만 여겨졌던 바람이 풍력 발전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라며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들 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풍력 발전기 때문에 어선 사고 위험이 높고 마을 내 송전선 설치에 따른 전자파 위험도 높다며 사업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측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일 뿐 주민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잘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안내는 배가 일절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도의회는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대정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동의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업체가 믿을 수 없다는 거면은 그 나무 발전이 주도됐으니까 나무 발전에 지금 하고 있는 풍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졌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거고요. 지역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심화되면서 도의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와 중국으로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오늘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중국 직항편이 중단된 것은 무사증 제도가 시행된 2002년 이후 처음인데 이달 말까지는 국토부에 항공기 운항 계획이 한 편도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2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감소했습니다. 포근한 겨울을 보내던 제주에도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른 봄꽃들은 추위에 몸을 움츠렸고 갑작스런 눈 날씨에 출근길 시민들은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눈부셨던 노란 봄꽃 위에 소금을 뿌린 듯 흰 눈이 쌓였습니다. 가녀린 꽃줄기는 매서운 바람에 생기를 잃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했던 봄꽃 들녘은 어제부터 몰아친 강추위에 다시 겨울의 한복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 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의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눈이랑 유채꽃이랑 같이 볼 수 있는 경험이 흔치 않고 그래서 뭔가 색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중턱에 있는 골프장은 밤사이 하얀 눈밭으로 변해 골프장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에 파묻혔습니다. 제주 산지는 물론 해안 지역까지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도내 골프장 20여 곳은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서 저희가 영업이 잘 됐었는데 오늘 첫 휴장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횟수로 서너 번 정도는 휴장을 했었거든요. 최고 1m 가까이 눈이 쌓인 한라산은 올라갈 수 없게 됐고 한라산 횡단도로도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시내에는 쌓인 눈이 얼어 출근길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차량들은 거북이 운행을 해야 했습니다. 따뜻했다가 오늘 이제 갑자기 추우니까 너무 춥지요. 이제 그거 이제 못 견딜 만큼 그렇게 추워.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데다 제주를 잇는 다른 지방 공항에 눈이 쌓여 항공기 20여 편이 결항됐고 백길도 끊겼습니다.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산지에 최고 30cm의 눈이 더 오겠고 모레쯤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이 최근 국립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자가 번복된 것과 관련해 신규 임용교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오늘 탐나교육원에서 열린 중등 신규 임용교사 직무연수에서 올해 중등교사 합격자 발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마음을 졸였던 신규 교사들과 모든 응시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7일 국립중등교사 임용시험 체육과목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성적 오류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합격자 명단을 2차례 바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이동 오라교차로 인근 애조로에서 운행 중인 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엔진 부분 등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에서 불이 난 직후 운전자가 긴급히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대 교수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제주대는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13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김모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김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2016년 2월 제자들이 창업 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제주대는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김 교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